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윤통이 영수회담 전격 제안한 배경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4월 전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도 야당과의 소통 의지를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표면적으로는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국정 지지도가 연이틀 공개되는 등 민심 위반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삼선 국힘 조혜진 발언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조혜진이 탄핵을 언급한 것입니다. 경남 김해을에 출마했던 삼선 중진 조혜진은 총선 참패와 관련 대통령과 당사자들이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혜진, 앞으로 1, 2주 안에 나라와 당, 윤 정부의 운명이 결판난다. 탄핵을 피하고 민주당이 국정농단을 막는 길은 민심을 얻는 것뿐이다. 22대 국회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라며 민주당의 필연적 과제는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어 조혜진,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도록 모든 것을 걸 것이라며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각종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은 최순실 국조 특검 여론몰이로 탄핵까지 질주했던 것과 똑같은 수순이라고 전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절대적 과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여론의 입만이 민주당의 독주를 제지하고 탄핵을 막아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윤통이 헐레벌떡 급한 불만 끄자며 영수회담하자고 전화를 돌린 것일까요? 이제서야 탄핵의 기운을 느끼나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의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겉으로 윤통이 영수회담 쇼를 하지만 JTBC에 따르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건희에게 가망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벌써 스토킹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을 요청하니 스토킹으로 받은 것입니다. JTBC 앵커도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전하며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JTBC, 김 여사가 거절하는데도 여러 차례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권 인사들은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의 본질이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주장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통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라는 워딩이 나오자 그 가이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JTBC, 만날 마음이 없었지만 거듭되는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당시 여권 인사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몰카 범죄이자 스토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이 이런 최 목사를 스토킹 범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원하지 않는 만남을 종용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가방 건네는 영상을 유튜브에 방송한 것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수사는 지난 2월 보수단체 대표 고발로 시작됐는데 영상을 공개한 설의소리 대표와 기자도 스토킹 범죄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야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 검찰처럼 서초경찰서는 피해자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카톡으로 약속 잡는 스토커도 있나요? 명품백 수수 수사하라고 전 국민이 여론을 전달했는데 결론은 스토킹으로 입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본인은 또 조사도 안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총선 전에 알려졌어야 했는데 총선이 끝나자 이런 내용이 풀리고 있습니다. 참 투명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신 못 차린 국힘.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대구 달서병 권영진 역시 수도권과 충청의 패배가 왜 영남 탓인가? 영남 맞아 갈라치기 당했거나 패배했으면 국민의힘과 보수당은 괴멸됐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영진, 이번 선거의 패배가 구조적으로 영남당이라서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의 참패는 수도권에서 102대 19, 충청권에서 21대 6으로 민주당에게 완패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충청에서의 패배가 왜 영남 탓인가? 역시 국힘 종특 DNA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권영진은 나라를 걱정하면서 투표장으로 나갔고 미워도 좀 부족해도 2번과 4번을 찍은 영남의 국민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라며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당선되는 것일까요? 특히 윤상현을 향해서는 남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의 정치적 야심에 맞춰 상황을 짜깁기 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없다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등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차기 당권 경쟁을 둘러싼 지역 간 신경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국힘 전대 룰에 따르면 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당세가 강한 영남 지역 민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수도권 인사를 중심으로 일반 여론조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대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문화일보도 지역구 6석 더 이긴 것 아니냐, 정신 못 차린 국힘. 국힘은 더 추락하는 가운데 오죽하면 문화일보에서도 정신 못 차린 국힘 제목을 드디어 내놨습니다. 문화. 낙선자들 사이에서 당이 위기 속 무기력하고 안일하다는 쓴소리가 나왔지만 당이 쇄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 심지어 당내에서는 21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보다 6석은 더 이긴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영남권 중진 사이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며 공개 발언을 꺼리고 있다. 역시나 영남당 국힘이나 대통령실이나 거기서 거기며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는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한편 이문정 수원지검 오버랩. 수원지검 이슈에 검찰발 전 언론이 참전하며 포격을 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로 입당한 전 변호인이 현 김강민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랜만에 이문정 검사가 소란스러운 수원지검 논란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검찰의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문정, 2022년 8월 조선일보, TV조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지난 4월 17일 재청구가 기각되어 어제 항소 제기했습니다. 이문정,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식 법적 대응은 공인이라면 상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제가 겪은 조선일보 등의 보도 행태는 검찰 주류와 혼연일체가 되어 검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역공이라고 생각되어 참기 어려웠고, 검찰이 우월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어떻게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조작하여 사법정의를 농락하는가를 검찰의 조력자인 조선일보와 TV조선에 제대로 알릴 기회가 되겠다 싶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상대방인 조선과 TV조선 관련 기자들에게 2011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벌어진 진술 조작 행태와 검찰이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거짓 해명을 거침없이 했다는 걸 일부나마 알렸으니 보람이 적지 않아요. 이런 소송 해서가 아니면 조선일보 등이 제 글과 말에 결코 귀 기울이 없었을 겁니다. 최근 뉴스에서 소란스러운 수원지검 수사 논란과 관련하여 제가 모해 위중으로 형사 입건하고 감찰 전환하고자 했던 어미중 검사 등 속칭 특수통들의 과거 수사 행태가 오버랩되어 마음이 복잡한데요. 현재 논란이 된 사건에서의 사실 진위를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과거 특수통이 그렇게 수사하게 됐고 그 검사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으며 검찰의 거짓 해명 사례가 쌓여 있는데 검찰의 주장을 누가 믿으랴 싶어 답답해집니다. 검찰의 썩은 부위를 치료하려면 덮어 숨기기보다 드러내어 고쳐야 합니다. 종합하면 수원지검이 날리는 가운데 바로 문제의 언론과 그 검사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을 전하며 고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타이밍에 아주 필요한 현직 검사의 글인데요. 불국사 왕복고처럼 화사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같이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